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위해 2주간 합숙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백석대 신학대학원의 영성 수련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역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음악의 터전을 일군 박재훈 목사가 97세의 고령에도 오페라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40년에 걸쳐 무대를 완성한 박재훈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3일 독립선언서에 담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나보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 교회가 재부흥을 이루기 위해선 목회자들의 본질 회복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 목회자들이 영성 수련을 위해 2주간 성경을 통독하는 신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학생들은 2주간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영성 수련회 현장을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여 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쫓으며 성경 읽기에 매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자리에서 2주 만에 통독합니다. 국내외 신학대학원 중 유일한 신학생 장기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성경 통독으로 학생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제 입학을 앞두고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나서 이제 또 신학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이제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해도가 많이 클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수련회를 기반으로 학부 생활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엔 학생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진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 모두가 영적 회복을 통해 사명을 다지고 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수님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는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일치, 학문과 목회의 일치를 외치는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의 뜻에서 이어졌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이를 통해 예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체험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뜻에서 1억여 원의 수련회 예산 모두를 학교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오로지 영성훈련에만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내보자.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모험적인, 가장 모델인, 가장 훌륭한 명문 그런 대학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 성경 통독에 매진했던 학생들은 저녁 시간엔 부흥 집회로 기도의 영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예비 목회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주의 종으로 사역할 평생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학을 단순히 학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신학을 배우면서도 영성을 지닌 목회자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먼저 영성수련회로 해서 영적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 물것뿐만 소용없으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성과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영적 무장을 위한 예비 목회자들의 노력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 의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역을 계획 중입니다. 교회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 사순절 평화순례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배는 4월 21일 새벽 5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이란 주제로 드려집니다. 교회협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소외계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한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연합이라며 서울 용산 지역의 교회와 연합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앞서 3월 초에는 철원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순절 평화순례를, 4월 고난주간은 서울과 대전, 영동, 광주를 방문하는 고난의 현장순례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재훈 목사인데요. 박 목사는 교회 음악이 생소했던 시절 한국 교회 음악의 터전을 읽었습니다. 97세의 나이에 암투병 중이지만 찬양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올해는 40년 훈련 끝에 완성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박재훈 목사의 이야기를 여선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귀에 익숙한 찬송가와 동요들 대부분은 박재훈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한국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그가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노랫말에 담아온 지도 엄 80년이 지났습니다. 해방 후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 아이들을 위해 동요를 작곡하고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곡도 여러 곡,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이 모두 박 목사의 곡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오려낸 가사를 가져왔어요. 그게 뭔거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작곡해가지고. 박재훈 목사는 애국정신과 신앙을 기본으로 한 창작 오페라도 기획했습니다. 에스더, 유관순, 손양원 등 여러 편의 창작 오페라는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손양원은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창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97세 연로한 나이로 암투병 중인 박 목사는 오는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를 무대에 올립니다. 1972년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제안으로 기획하게 된 이 오페라는 완성되기까지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걸 쓰라고 하실 때 그때 저는 심사님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훈련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에. 오페라 함성 1919는 3.1운동 당시 민중의 함성을 합창으로 표현한 오페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박 목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오페라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찬송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박재훈 목사. 박 목사는 81년간 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기까지 치열했던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게 플라스틱 프리 운동의 핵심입니다. 플라스틱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거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플라스틱은 아무리 잘게 부숴도 썩거나 없어지지 않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근절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는 문화를 정착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계획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주목받으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연예인 등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고 환경 보호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앞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시 내 플라스틱 전체 사용량의 5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업에서는 플라스틱을 안 만들고 판매자는 안 주고 소비자는 안 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내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입 금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상점과 전통시장에서는 일회용 비닐 사용을 제한하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의 사용을 권장 중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서관 가는 길인데 항상 에코백을 챙겨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되게 쉽게 생각하면 사실 텀블러랑 에코백만 잘 챙겨 다녀도 일상에서 충분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강시민공원은 플라스틱 없는 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변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용기를 사용해 배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섬유유연제나 세제 등에 포함돼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프롤로그, 주요 전시, 포토존 등 7개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선 3.1운동의 의미와 함께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코레아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흥미롭게 소개합니다.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1세기 독립운동 실천 방안,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된 3.1 독립선언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크는 5년 내에 최소 30개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해 세계인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21세기 청년들이 해야 할 독립운동의 완성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25일까지 이촌역 2번 출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이를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고 앞으로도 논의할 주제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고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합동감사반은 특정 감사 결과 선수들이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고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
환수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평화통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교계 시민단체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는 3.1운동 100년의 역사와 그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튜빙겐대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 서울대 정운찬 명예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합니다. 기독자유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인권위의 결정은 한동대와 숭실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1절 양심수 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쌍용 자동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또는 시민활동가나 빈민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기독교인과 함께 성경을 읽는 1+1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조선어 성경 2권 값을 기부하면 한 권은 기부자에게, 다른 한 권은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